오후 5월 9일입니다.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이 되는데 유예 조치가 나왔죠. 너무 급하게 양도세 중과세를 발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왔고요. 오늘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일단 중과세 유예, 잔금을 언제까지 하느냐,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고 잔금을 언제까지 하느냐가 나왔고요. 전세 낀 집은 어떻게 하느냐,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묶어놓고 어떻게 팔아나가는 거냐에 대한 답을 정부에서 줬고요. 매입 임대 주택들, 다주택자들 겨냥한 발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번입니다. 1번 내용이 앞서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죠. 5월 9일까지는 이제 계약을 하면 됩니다.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면 되는데,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2017년 파리 대책 때 규제 지역으로 묶였던 강남 3구 지역들, 용산구 4개월 줍니다. 4개월. 그러니까 5월 9일에 계약을 하면 9월 9일까지고요. 4월 30일에 계약을 하게 되면 4개월 후니까 8월 30일이 되겠죠. 그리고 신규 조정 대상 지역들, 작년 11호 대책 때 묶인 지역들, 강남 3구, 용산구 빼고 서울 21개, 경기도 12곳은 6개월 줍니다. 6개월. 시간 좀 더 주죠. 11월 9일까지. 5월 9일 계약을 하면 11월 9일까지 6개월 시간 줍니다. 계약하고 6개월 정도면 어지간하면 잔금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솔직히 속뜻은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6개월 다 해주면 되지. 강남 3구, 용산구는 굳이 4개월 해주는 게 괴롭히고 싶은 마음인지 어떤 차등을 주고 싶은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6개월 시간 주면 2개월, 3개월 내 잔금 치는 사람들도 있고 알아서 하겠죠. 너무 디테일하게 정책을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6개월 유예해주면 되는 거고요. 효과 있느냐? 효과 있죠. 팔아야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나는 보유할래, 정리할래, 월세로 돌릴래, 그냥 버틸래. 여러 경우의 케이스가 있는데 난 팔래. 지금도 집값 많이 올랐고 1억, 2억 조정해도 나는 팔아도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물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4월까지. 4월 언제? 4월 중순까지. 왜 중순이냐? 토지거래가 구역이 걸려있기 때문에 한 3주? 한 2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5월 9일까지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한 4월 20일 아슬아슬해. 그러니까 4월 중순이나 늦어도 4월 20일까지는 매물이 이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빡시죠? 그러니까 아마도 5월 9일까지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거고요. 한마디로 이제 4월 중순, 4월 20일 넘어가면 안 나오니까 이거 촉박하다. 2월 설 지나고 2월 중순이 3, 4 거의 2달 안에 해야 되니까 이제 굉장히 눈치 작전이 막 치열할 것 같습니다. 나오는 급매물 저는 4월 초, 3월 말, 4월 초 정도부터는 움직여야 됩니다. 집을 사려는 자금력이 되는 집 사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5월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4월 중순 정도에는 승부를 던져야 됩니다. 급매물 노려봐야 돼요. 이거 마지막 기회입니다. 팔아야 되는 분들도 너무 기다리지 말고 3, 4월 정도에는 승부를 던져야 됩니다. 매수자가 나타나면 가격 좀 조정해줘가지고요. 많이 올랐는 분들 있잖아요. 한 10억 정도 오른 분들 최근에 한 2, 3년 내에 10억 오른 분들은 한 1, 2억, 3억 조정해줘도 중과세 맞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하게 됩니다. 다주택자 중에 팔아야 되는 분들은 그렇고요. 나는 3억 내고 팔 바에는 그냥 중과세 맞으련다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선택을 또 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조치, 이제 임차인이 사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 있으면 전세를 끼고 사고 팔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정부가 답을 줬습니다. 어떻게? 세입자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 임차인,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는 최대 2년까지 허용해 주겠다. 갭 투자를 허용해 주겠다. 전세를 끼고 사도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갭 투자를 허용해 주는 거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따져볼까요? 따져보면 실거주 의무를 유예를 해줬는데 무주택자가 사야 됩니다. 조건이 들어갔죠. 무주택자가 사서 세입자가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계약을 하고 기간이 최단 존속 기간이 1년 남았으면 1년 후에는 전세금을 돌려주고 잔금을 이제 치는 거죠. 그래서 전세금 돌려주고 본인이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저 같으면 제가 무주택자면 굳이 이 집을 왜 사서 세입자가 만약에 기간이 6개월 남았다면 6개월 전에 전세 끼고 사서 6개월 후에 전세금 돌려주고 내가 입주해야 되는데 뭘 번거롭게 그렇게 해. 그냥 입주할 수 있는 집을 사면 되지.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운 좋게 올해 1월에 전세 계약 맺은 집이야 2년 후 1월이니까 2년이라는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런 집들보다 대체적으로는 뭐 6개월 남은 것도 있고 1년 남은 집들도 있는데 번거롭기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조치는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하려는 분들이 막 비판하니까 그냥 생색내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해줬잖아. 세입자 한시적으로 허용해줬잖아라고 하는데 2년이 솔직히 너무 짧습니다. 이게 최단 존속 기간이 최대 2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는 별로 없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거래가 잘 되고 뭐 매물이 나오는데 매물은 나올 거예요. 팔려는 분들이 매물을 내놓는데 실제로 거래로 연결되기는 만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굳이 무주택자가 돈 있는 무주택자가 굳이 뭐 번거롭게 전세를 끼고 샀다가 뭐 나중에 또 다시 뭐 전세금 돌려주고 이사하고 이거 뭐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는 갭 투자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2년은 좀 큰 의미는 없고 두 가지가 아쉽습니다. 하나는 1주택자들을 좀 허용을 해줬더라면 무주택이 아니라 1주택을 허용해주게 되면 자기 집을 팔고 갈아타는 수요들 팔고 이 집을 사면 거래가 많이 되니까 세수도 늘어나고 중개사들도 괜찮고 본인들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거래가 돼야 의미가 있지 매물만 나왔다가 나중에 매물이 회수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무주택자들뿐만 아니라 1주택자들도 해줬다면 5월 9일 전까지 거래가 많이 되고 세수도 좀 늘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집주인들은 좀 저렴하게 팔 거니까 왜? 갈아타려면 금매로 던지고 또 금매를 잡으면 되니까 이런 하락 거래가 늘어나면 주택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아쉽습니다. 1주택자도 허용해줬어야 되고요. 두 번째 아쉬운 점은 2년이 아니라 최장 4년 2+2 계약갱신 청구까지 인정을 해줬어야 됩니다. 왜? 아니 세입자가 올 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자기는 2년에 계약갱신 청구해서 2년 해서 4년 2030년 1월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주인이 5월 9일까지 팝니다. 그러면 계획 차질, 계약갱신 청구가 무산이 되니까 2년밖에 못 사니까 세입자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요? 세입자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무주택 세입자들. 그러니까 4년 물론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한 집, 사용해서 1년 남은 집은 1년 후에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주고 이제 본인이 입주하면 되는 거고요. 2년 지나고 이제 2년이 다 됐어. 2년 남았어.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하려는 집이 있잖아요. 사용하도록 인정을 좀 해줬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년, 최대 2년으로 못 박은 건 너무 잔인하다. 세입자한테. 4년 정도 해주면 알아서 돌아갈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한 달 남은 집은 뭐 한 달이고, 2년 남은 집은 2년이고, 3년 남은 집은 3년이고,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는 좀 사용하도록 해줬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정부가 많이 급했나 봅니다. 이것도 못 기다릴 정도로 지금 초조한 마음. 속마음은 뭐겠습니까? 지금 입주 물량이 안 나오다 보니 매물을 좀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물이 빨리 나오게 하려다 보니까 이 4년이 너무 길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그런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현 여당이 서민들 세입자를 위한다고 하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는 매물이 입주 물량이 워낙 안 나오다 보니까 매물이 빨리 나와야 된다는 조바심 때문에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까지도 2+1을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었는데 이 정책은 이 계약갱신 청구를 무시하는 정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등록임대사업자 얘기도 좀 해봐야 되죠. 임대사업자를 하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있죠. 명함이 있는데 명은 뭐예요? 장점. 의무 기간 동안 임대료를 연 5%로 거의 안 올리니까 세입자는 저렴한 전세에 오래 살아서 좋고 집주인은 세제 혜택 받아서 좋고 정부는 본인들이 공공임대 많이 짓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세금만 좀 깎아주고 민간 개인들이 이렇게 임대 사업을 해서 세입자한테 저렴한 전세를 줘서 좋고 다 좋은 제도였는데 이제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다주택자들 보유세, 양도세, 중과세 규제를 하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피하다 보니까 이게 상충되는 거죠. 사실 임대사업자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다주택자들한테 과도하게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고 다 올린 게 문제였죠. 사실은 보유세만 올리고 거래세, 양도세, 취득세는 내려서 출구를 만들어주면 모든 게 해결이 되고 자연스럽게 주택시장이 안정이 되는데 지금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답해 죽겠네, 진짜. 볼 때마다. 이게, 아니,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온 내용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개 다 강공을 때리다 보니까 이게 상충이 되다 보니까 이 좋은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세입자들은요, 이 임대사업자 물량이 있으면 진짜 좋거든요. 의무 보유기간 뭐 10년 동안 안 올리고 그냥 살아버리니까 10년 동안 걱정 없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집주인도 뭐 이사 다니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계속 내버려 두거든요. 세입자한테도 좋은 제도인데 아무튼 아니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 왜 양도세 중과세를 빼주느냐? 혜택을 축소해야 된다라고 대통령께서 말합니다. 왜? 올해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는 멸실 이게 종료가 된단 말이에요. 임대사업 제도가 없어지고 신규는 남아있는 기간만 인정해 주는데 올해만 22,822가구가 말소 예정이고요. 내년에 7,833가구, 후내년에 7,028가구가 나오니까 이 종료되는 물량들이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이 안 되니까 시장에 안 나올까봐 이걸 빨리 시장에 나오게 하고 싶은 이 조바심에 임대사업자 제도까지도 소급 적용해서 혜택을 줄이겠다라고 합니다. 야, 이거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자, 이미 아파트는 이미 종료됐고요. 비아파트만 지금 임대사업자 제도가 매입 임대가 하고 있는데 서울의 민간 임대 아파트 물량이 아파트는 44,275, 12% 정도고요. 비아파트가 33만 천인데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버리니까 비아파트 공급하는 분들 만나봤는데 굉장히 위축되고요. 서민들이 주거 사다리인데 아파트만 공급이 되면 아파트 좋긴 한데 다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빌라 오피스텔도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필요한데 이게 이제 공급이 안 되면 안 그래도 전세 월세 난인데 이게 세입자 주거 불안이 저는 더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걸 그냥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기닌말이 저거 맨날 집주인도 편드는 거 아니야? 괜히 세입자 걱정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매물 회전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전세 대출도 잘 안 나오고 또 신축 아파트들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막혀서 또 대출도 안 나오고 안 그래도 다주택자 아파트 임대 사업자들 중과세 하니까 또 본인이 입주해야 되고 토지거래가 구역 끌리고 빌라 오피스텔까지 공급 물량 줄어들면 문제가 안 되려야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리고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는 게 도대체 기준이 뭐냐? 다주택자 중과세도 하고 1주택자들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줄이겠다라고 하고 막 때리는데 왜 이러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 설명 좀 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그때 2017년까지, 2018년까지,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실제로 다주택자들이 많았습니다. 투자 많이 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투기가 되겠죠. 그때는 투기가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투자하면 투기, 한 채 가지는 건 실소유주, 실거주자 이렇게 좀 구분해 줬는데 그 후로 집을 여러 개 가지게 되면 이제 규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생깁니다. 한 채만 가지는 게 이제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2020년 이후는 이제 한 채만 가지는 게 트렌드다 보니 요즘도 한 채만 사잖아요. 두 채 있는 사람도 팔고 한 채를 사다 보니까 이게 기준이 모호합니다. 뭐가 투기야라고 하니까 이제 만든 기준이 거주하면 실소유자. 1주택도 거주 안 하면 투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주택자들 이제 두 가지를 다 때리는 이유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다주택자들이 때리는 건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해서 양도세 중과세도 때리고 등록 매입임대 자도 때립니다. 매물 좀 나오려고. 왜? 입주 물량이 안 나오니까 매물이라도 나와야 되고요. 비거주자들, 1주택자들 때리는 건 집 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꼭 필요한 실거주 하실 분들 아니면 어지간하면 사지 마세요. 매수자들한테 사지 말라고 수요 억제를 하고 입주 물량이 안 나오니까 다주택자를 때려서 매물이 나오게 하는 이런 전략을 쓰는데 물론 이것도 뭐 괜찮은 전략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항상 말씀드리죠. 채찍보다는 당근이 필요하다. 당근만 줘도 안 되니까 보유세는 올리자고요. 보유세라는 채찍을 때리면 거래세라는 당근을 거래세 인하라는 당근을 줘서 매물이 회전되면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이제 나이가 있는 분들 팔고 싶어 하는 분들 많으니까 인정해 주자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남는 돈을 세금 좀 깎아주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 하겠나요? 그냥 꾹 쥐고 있을까요? 주식도 투자하고 차도 사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소고기도 사 먹고 여행도 가고 돈이 회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유세는 좀 올리고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은 팔아서 그 돈을 경제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채찍 대 채찍 보유세도 올리고 취득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고 문재인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실패했던 걸 또다시 반복을 해서 또 때리기를 하니까 야 이게 채찍보다는 당근이 그래도 저는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